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구 이야기 들어가죠. 기아 지난주 성적 어땠습니까? 예, 기아 지난주 한 주간 5할 승부 펼쳤습니다. 예. 먼저 주 초반에 홈에서 삼성 라이온즈를 거쳐서 주말 NC 다이노스와 창원 원정을 가졌는데요. 이 경기에서 3승 3패 기록하면서 기아는 이제 34승 1무 33패 승률 0.507이 됐습니다. 예. 순위는 여전히 7위입니다. 예. 기아는 먼저 삼성의 1승 2패 루징 시리즈를 당했는데요. 1승 1패로 맞선 후 11일 세 번째 경기에서 윤영철이 5이닝 2실점 호투를 했는데 예. 타선이 터지지 않으면서 1대2 그대로 패했습니다. 그래서 윤영철은 패전 투수가 됐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어 주말에는 NC에게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3승 3패 5할 승부 펼칠 수 있었습니다. 예. 지난주 경기 보면요. 시즌 시작 전에 부상당했던 이창진 선수 복귀했던데요. 네, 이창진 선수 우투우타 외야수인데요. 출루 능력이 좀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지난해에는 103경기에 출전해서 타율 2할 6푼 1리 그리고 출루율이 4할 4리를 기록했습니다. 타율과 네. 출루율의 갭이 좀 크잖아요. 네. 네, 이렇게 출루에 대한 자신만의 무기가 좀 확실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올해 스프링 캠프가 종료된 이후 1군 엔트리에 좀 포함되지 않아서 많은 팬들이 궁금증을 가졌었는데 왼쪽 허벅지에 좀 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재활 후에 2군 경기에 나서면서 좀 복귀를 시도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부상이 재발하면서 시즌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지난 10일 삼성과 경기에 1군에 합류한 이창진은 아직까지 타격감이 올라오진 않았거든요. 17타수 2안타 기록하고 있는데 볼넷은 7개를 얻어내면서 출루율이 3할 7푼 5리입니다. 여전히 볼을 골라내는 눈이 좀 날카로운데 출루가 이렇게 장기인 선수인 만큼 충분히 타석에서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아에서 좀 더 좋은 성적 기록하면서 팀이 반등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아의 필승조 전상현 선수 요즘에 페이스 좋잖아요. 네. 의미 있는 대기록 눈앞에 두고 있습니까? 네, 지금 2019년부터 기아의 필승조를 맡고 있는 전상현 선수가 통상 95홀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타이거즈 최초 100홀드까지는 5걸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타이거즈 선수들 가운데 100홀드를 기록한 선수가 아무도 없는데요. 전상현은 올 시즌 3승 2패 11홀드 평균 자책점 4.28 기록하면서 기아의 허리를 좀 맡아주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에는 9위가 올라오지 않아서 고전을 했었는데 최근 10경기에서는 평균 자책점 2.31로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에도 홀드를 기록하면서 4년 연속 10홀드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중간 투수로 계속 몇 년 동안 꾸준한 활약을 해준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를 좀 해내고 있다는 선수라는 점에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2024년에 이미 통산 68홀드 기록하면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홀드 1위에 올랐고요. 이후로도 거침없이 좀 홀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00홀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선수는 크게 이 기록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타이거즈 최초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대기록이거든요. 예. 지금 전상현 선수가 100홀드를 좀 빠르게 달성하고 앞으로 150홀드, 200홀드까지 건강하게 변함없는 활약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기아 선수들 부상이 많잖아요. 네. 지난주에 또 윤도현 선수 지금 괜찮습니까? 네, 지금 기아 나성범, 김도영의 김선빈까지 주축 선수들이 빠져 있는 데서 잇몸으로 야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루수로 나서면서 좀 준수한 활약 펼쳐주고 있던 윤도현이 지난 11일 경기 도중 수비하다가 손가락을 타구에 맞았습니다. 기아 관계자는 윤도현이 수비 도중에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맞았고 CT 촬영을 했는데 골절 진단을 받아서 수술 대신 4주 동안 재활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상 전까지 19경기에서 타율이 2할 7푼 9리 4홈런 9타점으로 좀 쏠쏠한 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선수. 박찬호의 최근 타격감이 좀 떨어져 있을 때 1번 타자로 나서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었는데 좀 불운한 부상 당하고 말았습니다. 기아는 이제 2루에 김규성이나 박민 같은 선수들이 좀 나서고 있습니다. 김규성 선수가 최근 좀 타격감이 괜찮은 점은 그나마 다행인데요. 예. 윤도현 선수가 빨리 또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 회복하시고요. 어제 한평에서 투수 이일이 선수가 라이브 피칭 했습니까? 이제 네. 곧 돌아오는 겁니까? 네, 조금씩 이의리의 복귀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리 선수 복귀를 위한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예. 15일 한평 챌린저스 필드에서 타자를 세워놓고 마운드에서 공을 던진 라이브 피칭 단계를 소화했습니다.
이날 45개의 공을 던진 이효리는 직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좀 다양한 구종 던지면서 몸 상태를 체크를 했는데요. 예. 투구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원래 14일에 마산에서 NC와 퓨처스 경기에 재활 등판을 할 예정이었는데 마산까지 이동을 해야 하는 점, 그리고 비가 좀 오는 점 등 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팀에서 마산 가지 말고 한평에서 라이브 피칭을 하는 식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산에서 좀 경기에 등판했으면 마침 1군 경기가 창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범호 감독이 이의리의 공 던지는 모습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는데 확실하게 좀 올라오기 위해서 한 단계 건너뛰었습니다. 이제 이의리 선수 3번 정도 퓨처스에서 등판하면서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이제 1군에 복귀 일정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기아의 수비 요정이 있죠. 외야수 김호룡 선수. 최근엔 타격에도 눈을 뜬 모양인데 어떻습니까? 네, 김호령 선수 좀 널리 알려진 것처럼 타격보다는 수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는 선수입니다. 예. 이 선수가 2015년 2차 10라운드 전체 102번째로 기아에 지명을 받았는데요. 당해년도 드래프트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프로에 들어온 선수입니다. 그런데 수비란 확실한 무기를 갖춘 선수라서 KBO 리그 최정상급 수비를 갖췄다라는 평가를 또 받는 선수인데 통산 타율이 2할 3푼 7리에 불과해서 조금은 아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최근엔 타격에도 좀 눈을 뜬 모양입니다. 시즌 시작 후 15타수 만에 첫 안타를 기록했을 정도로 좀 타격에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이범호 감독으로부터 경기 전에 타격 원포인트 레슨을 받는 등 좀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선수가. 예. 그 결과 6월 한 달 동안 타율이 3할 1푼 3리까지 올라오면서 좀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이 선수가 수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또 타율이 한 2할 6푼 정도만 치더라도 팀에는 큰 도움이 되는 선수인데 이 정도까지 쳐준다면 기아에서도 안 쓸 이유가 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기아 지금 주전 선수들이 부상 속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김호령 같은 선수들이 좀 활약을 해주면서 기아가 위기 속에서도 5할 승부 펼치면서 지금 후반기 대반등의 희망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있을 기아 일정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기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홈에서 일정 시작합니다. 먼저 광주에서 KT 위즈와 3연전을 치르고요. 예. 주말에 인천으로 이동해서 SSG 랜더스를 만납니다. KT는 36승 3무 31패 승률 0.537로 4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기아는 올 시즌 KT에게 4승 5패로 약간은 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KT 최근에 10경기에서 6승 4패로 좀 기세가 뜨겁습니다. 같은 기간 팀 타율도 3할 3푼 5리 지금 아주 뜨거운 상태인데요. 마운드도 평균 자책점이 3.20으로 단단합니다. 기아는 KT의 득점을 최대한 봉쇄하고 마운드의 공략을 노려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만나는 SSG 랜더스는 기아의 0.5경기 차 앞선 6위입니다. 이번 주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가 뒤바뀔 여지가 있는 만큼 기아가 분전해서 이번 주에는 순위를 끌어올려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프로야구 올스타 팬 투표 중인데 2차 중간 집계 결과 오늘 발표했습니까? 네, 오늘 KBO가 올스타전 베스트 12 팬투표 2차 중간 합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전체 선수들 가운데 득표 1위는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이글스 김서현이 차지했고요. 김서현은 130만 표가 넘는 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굳건하게 좀 1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기아에서는 3루수 김도영 그리고 유격수 박찬호가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변이 없다면 두 선수는 올스타전 출전이 좀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명타자 부문에서는 71만 9천 표를 받은 최영우가 89만 9천 표의 문현비를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스타 팬투표가 오는 22일 2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이제 응원하는 구단의 선수를 올스타전에서 보고 싶은 팬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축구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상벌에 나란히 회부가 됐죠. 광주 FC와 이종효 감독 처분 결과 나왔습니까? 네, 재정 건전화 규정을 지키지 못한 광주 FC와 경기 종료 후 인터뷰에서 주심의 실명을 언급한 이종효 감독의 상벌위원회가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먼저 광주는 지난해 23억 원의 재정적 손실을 봤는데요. 연맹이 마련한 재정 건전화 제도를 지키지 못해서 상벌위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정 건전화 제도라는 게 지난 2023년 제정된 규정인데요. 예. 모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수익 구조를 좀 개선하고 선수단 비용 과다 지출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에서 좀 제정이 됐습니다. 광주는 매년 일정 금액의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단계별 계획을 담은 재무 개선안을 상벌위에 제출하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재정 건전화 규정 위반으로 인한 상벌위 회부가 이번이 첫 사례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선이 모였습니다.
상벌이 그래서 어떻게 결과 나왔어요? 네, 광주는 이제 제재금 1천만 원 그리고 선수 영입 1년 금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선수 영입 금지는 2027년까지 3년간 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정효 감독은 지난 28일 16라운드 울산 HD와 홈 경기 이후에 심판 판정에 좀 불만을 드러내면서 주심의 이름을 기자 인터뷰에서 언급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재금 300만 원 처분이 좀 내려졌습니다. 올해 자꾸 광주FC가 지금 경기 외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번 상벌이를 좀 마지막으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오랜만에 경기 가졌어요. 광주FC가.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광주FC가 A매치 휴식기를 마치고 지난 13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과 홈 경기를 가졌습니다. 예. 이 경기에서 광주는 1대3으로 패했는데요. 헤이스가 후반 추가 시간 만에 골 득점을 올렸는데 경기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광주는 6승 6무 6패 승점 24점으로 이제 순위가 8위로 하락했습니다. 경기에서는 전반 10분 만에 광주가 선제 득점을 허용해 버렸습니다. 정승원의 오른발 슈팅에 첫 실점을 했고요. 이어 후반 9분과 23분 연속 실점을 하면서 0대3까지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예. 앞서 말했듯 후반 추가 시간에 주세종의 코너킥을 상대 골키퍼가 흘렸고요. 예. 헤이스가 골로 연결하면서 무득점 패배는 면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는 경기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주 두 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18일 수요일에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제주 SKFC와 19라운드 경기 예정돼 있고요. 예. 제주는 지금 6승 3무 8패 승점 22점으로 광주 바로 아래 9위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주 입장에서는 이제 제주를 잡고 승점 차를 벌려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세 차례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1패 호각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이번 대결에서 역시 지난 시즌에 제주에 몸담았던 헤이스의 발끝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헤이스는 올해 5득점으로 광주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지난 4월 6일 제주와 맞대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친정팀을 올린 바 있습니다. 22일 일요일에는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전 하나시티즌과 20라운드 경기 있는데요. 예. 대전은 9승 5무 4패 승점 32점으로 2위입니다. 광주가 좀 상위권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또 대전을 잡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예. 사실 광주가 지금 최근 부정선수 논란에 휩싸인 이후로 승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승리가 5월 5일 김천과 경기인데요. 이번 주에는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둘 필요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래됐군요. 네. 아마체육이라고 하는 게 아마추어 체육을 줄인 겁니까? 네. 광주 전남 아마추어 체육 이야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1일에 목포대학교가 육상부 탁구부 창단식을 가졌습니다. 네, 목포대학교가 11일 육상부와 탁구부를 동시에 창단했습니다. 네. 창단식에서 전남 지역 체육단체 후원금 전달식 그리고 총동문회 장학금 전달식 함께 진행됐는데요. 육상부는 지도자 3명, 선수 16명, 그리고 탁구부는 지도자 2명, 선수 5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남체육은 학생 수 감소 그리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대학부 엘리트팀 구성에 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팀이 또 없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후 지역 체육 유망주들이 갈 곳이 없어서 타지로 떠나는 또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목포대 창단으로 전남은 이제 지역 체육 유망주 발굴 그리고 연계 육성 시스템 구성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광주 체육중학교에 다니는 송채연 학생이 체조 아시아 선수권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제천에서 열린 2025 여자 아시아 기계체조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광주 체중에 재학 중인 송채연 양이 탁소민, 이혜진, 이세연, 박혜란 등 다른 선수들과 함께 나섰습니다. 예. 이들은 합계 137.696점을 획득해서 2.897점을 획득한 일본에 이어 2위에 올랐는데요. 송채연 양 사실 개인 종합에서는 46.532점으로 4위에 그쳐서 메달 획득을 못했는데 네. 이번 단체전에서 은메달 획득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씻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